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28세의 예민한 천재 음악가와 34세의 파격적인 여성 작가. 이 둘의 만남은 19세기 파리 전체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위태로웠고 결국 두 사람 모두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탄생한 것들은 인류가 영원히 기억할 걸작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솜처럼입니다. 저는 사람들의 마음과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도 아프게 기억되는 사랑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연애에 자신감을 잃으셨나요? 혹시 사랑이라는 감정이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1836년 가을, 파리의 한 살롱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레데리크 쇼팽, 당시 26세였던 이 폴란드 출신의 피아니스트는 이미 파리 사교계에서 천재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죠. 하지만 그는 극도로 예민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키는 170cm 정도로 당시 기준으로는 보통이었지만 여린 체격과 창백한 피부, 그리고 늘 우울해 보이는 표정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아픈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그의 앞에 나타난 여자가 있었습니다. 조르주 상드. 본명은 아마틴 듀팡이었지만 그녀는 남성 필명으로 소설을 쓰는 당대 최고의 여성 작가였습니다. 그녀는 쇼팽보다 6살 많은 32세였고 이미 2번의 결혼과 이혼을 경험한 자유분방한 여성이었죠. 잠깐 이런 장면 보셨나요? 상드의 첫 등장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당시 여성들이 절대 입지 않았던 남성복을 즐겨 입었습니다. 검은색 프로코트의 바지, 그리고 시가를 물고 있는 모습이었죠. 긴 검은 머리는 자유롭게 흘러내렸고 짙은 갈색 눈동자에는 불꽃 같은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키는 165cm 정도로 당시 여성치고는 큰 편이었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남성들 사이를 거침없이 활보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그야말로 극과 극이었습니다. 쇼팽은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여자는 과연 여자인가? 나는 의심스럽다. 반면 상드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쇼팽을 창백하고 우울한 천사 같은 남자라고 표현했죠. 하지만 사랑의 신은 참으로 묘합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점점 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쇼팽의 섬세하고 우아한 연주는 상드의 거친 영혼을 달래주었고 상드의 강인하고 자유로운 정신은 쇼팽의 나약함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들의 첫 데이트는 1837년 봄 파리의 룩셈부르크 공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연보라색 라일락꽃이 만발한 오후였죠. 상드는 여전히 남성복을 입고 있었지만 쇼팽을 위해 특별히 향수를 뿌렸습니다. 쇼팽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머리를 빗고 나왔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음악을 들으면 마치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상드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소설을 읽으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아름다운지 알 수 있어요. 쇼팽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공원의 벤치에 앉아 몇 시간을 대화했습니다. 예술에 대해, 사랑에 대해, 그리고 각자의 고독에 대해서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가 평생 찾던 반쪽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중년의 나이에도 이런 설렘이 가능할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진정한 사랑 앞에서 나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의 본격적인 교제는 1838년 겨울 스페인의 마요르카 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쇼팽의 건강 때문에 따뜻한 남쪽으로 요양을 떠난 것이었죠.
상드는 자신의 두 아이 모리스와 솔랑주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마치 한 가족처럼 말이죠. 마요르카의 겨울은 예상보다 추웠습니다. 발데모사 수도원의 낡은 방에서 쇼팽은 기침을 멈추지 못했고 상드는 밤새 그를 간병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시간들이 오히려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었죠. 이런 에피소드는 어떠세요? 어느 날 밤 쇼팽이 심한 기침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자 상드는 그를 위해 즉석에서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녀의 허스키한 목소리가 쇼팽의 마음을 달래주었죠. 그 순간 쇼팽은 머릿속에 떠오른 선율을 바로 종이에 적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야상곡 E 플랫 장조 아프 9-2의 초기 스케치였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요르카에서 돌아온 후 파리에서의 그들의 생활은 더욱 달콤해졌습니다. 상드는 쇼팽을 위해 노왕의 별장을 마련했고 그곳에서 그들은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노왕 별장은 프랑스 중부 베리 지방의 작은 마을에 있었습니다. 포도밭과 밀밭이 끝없이 펼쳐진 평원 한가운데 고즈넉한 18세기 저택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 집의 2층에는 쇼팽만을 위한 음악실이 있었습니다. 큰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오후 햇살 아래 그는 매일같이 피아노를 연주했고 상드는 아래층 서재에서 글을 썼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평범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점심 후에는 각자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저녁에는 쇼팽이 연주하는 음악을 들으며 상드가 독서를 하거나 바느질을 했죠. 가끔은 파리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그들의 음악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쇼팽이 새로 작곡한 곡을 연주하면 상드는 그 음악에서 영감을 받아 즉석에서 시를 짓곤 했어요. 그 시를 낭송하는 상드의 목소리는 쇼팽에게 다시 새로운 멜로디를 선사했죠. 이렇게 서로의 예술을 주고받으며 창조해가는 과정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하지만 잠깐 이런 장면도 있었답니다. 어느 날 쇼팽이 발라드를 연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드가 피아노 앞으로 다가와서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음악을 들으면 내 마음속 거친 파도가 잔잔해져요. 그러자 쇼팽은 연주를 멈추고 상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나는 비로소 음악다운 음악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쌓여 그들만의 특별한 사랑을 만들어갔던 것이죠. 그들의 관계에서 중년의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쇼팽과 상드는 성격도 생활 방식도 완전히 달랐지만 그 차이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을 사랑의 원동력으로 만들었습니다. 상드는 쇼팽의 예민함을 이해했고 쇼팽은 상드의 자유분방함을 존중했어요. 또한 그들은 각자의 예술적 열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중년의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상대방의 꿈과 열정을 응원해 주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모든 사랑에는 그림자가 있듯이 그들의 관계도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쇼팽의 건강은 나날이 악화되었고 상드의 자유분방한 성격은 때로는 쇼팽에게 부담이 되었죠. 특히 상드의 딸 솔랑주가 성장하면서 가정 내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847년 솔랑주의 결혼 문제로 인해 쇼팽과 상드는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상드는 딸의 편을 들었고 쇼팽은 자신이 소외당한다고 느꼈죠. 그해 여름 노왕에서의 마지막 만남에서 두 사람은 차갑게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서로의 예술적 재능을 진심으로 존경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나이나 사회적 편견에 구애받지 않고 순수하게 사랑했다는 점이죠.
셋째,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깊이 사랑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그들의 사랑을 전설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잠깐 이 부분 놓치지 마세요. 쇼팽과 상드의 사랑은 비록 끝이 아팠지만 그 과정에서 탄생한 작품들을 생각해 보세요. 쇼팽의 가장 아름다운 곡들. 발라드 1번 환상 즉흥곡, 영웅 폴로네즈. 이 모든 것들이 상드와의 사랑 시절에 만들어졌어요. 상드 역시 그 시기에 자신의 대표작들을 완성했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상처를 주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쇼팽과 상드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죠. 1848년 파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은 가슴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쇼팽은 이미 심각한 폐병으로 야위어 있었고 상드는 그런 그를 안타까워했지만 다시 가까워질 수는 없었죠. 안녕히 계세요, 프레데리크. 안녕히 가세요, 오로르. 상드의 본명.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1849년 10월 17일 쇼팽은 39세의 나이로 파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임종을 지킨 것은 상드가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었죠. 하지만 상드는 평생 그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쓴 회고록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는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이었다. 비록 그 선율이 끝났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영원히 울려 퍼질 것이다. 여러분, 쇼팽과 조르주 상드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그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태롭고 아팠죠. 하지만 그 사랑은 두 사람을 더 깊이 있는 예술가로 만들었고 후세에 영원히 기억될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중년의 사랑이 젊은 시절의 사랑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더 깊고 성숙하다는 것입니다. 쇼팽과 상드처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꿈을 지지해주며 무엇보다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나이는 정말 중요하지 않겠죠.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진정성입니다. 쇼팽과 상드의 사랑처럼 때로는 아프더라도 진짜 사랑을 해보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요? 당신에게 쇼팽과 상드 같은 사랑은 어떤 의미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